주제통합 11강 부분인데, 자,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급부 불능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채권이라는 게 뭐래? 자, 어떠한 지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정부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 어떤 채권 같은 걸 발행을 하죠.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럼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야, 나 지금 이거 만기됐으니까 나한테 돈 돌려줘. 거기 이자까지 쳐가지고 줘.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 됩니다. 자, 이때 채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채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채무자. 이렇게 합니다. 의무를 지금 수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채무자가 되겠네요. 이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이 특정한 행위를 우리가 급부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가 될까? 자, 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아까 채권을 내가 발행을 해서 줬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자 같은 걸 쳐서 준단 말이야. 또 빚을 갚기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급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는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돼요. 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는 채무자와 채권 사이의 급부를 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성립을 하면 그 효과로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급부하기를 약속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자, 그래서 아까처럼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 언제 이 만기에 돈을 주기로 하고 내가 대신 원금을 얼마를 지금 미리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만기일에 이자에다가 원금 줘. 자, 이렇게 지금 해서 약속을 하기로 계약서를 쓰면 자, 성립이 된단 말이야. 다만 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어떤 성립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요건만 충족이 되더라도 채권 채무의 관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인 뭐를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깁니다. 자, 이때 고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일부러 하려는 의사를 자, 고의라고 하고, 자, 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우리가 과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실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의 과실의 경우는 자,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된다? 자, 채권 채무가 지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채권은 대개 채무자가 급부를 함으로써 소멸이 돼요. 아까 채권을 발행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원금의 이자를 돌려줬어. 만기일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상환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모든 게 채권 채무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급부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자, 급부 불능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원래의 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채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네요. 급부 자, 우리가 보통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우리가 그 돈을 상환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갚아. 그러면 다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것이 지금 급부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급부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여기서 채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급부 불능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이걸 원시적 불능과 포괄적 불능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먼저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 급부 불능 상태였던 경우를 뜻하게 되고, 자, 포괄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비로소 급부 불능 상태가 된 경우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채권 채무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맺을 당시에 이전에 이미 그것 자체가 급부 불능 상태인 경우가 있고, 자,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 나중에 이 채권 채무의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정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어떤 급부 불능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포괄적 불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었네요.
법적으로 건물 신축이 금지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계약은, 자, 이것은 법적으로 이 건물 지을 수 있어, 없대? 없는 경우야. 법에 위배가 돼.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걸 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처음서부터 애초에 법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걸 원시적 불능으로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어. 자, 지금 정상적으로 이 법 안에, 자, 지금 법에 위배되는 게 없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 공사업자가 공사 개시 후에 자금난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 건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뭐야? 자본력이 딸려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네요, 지금.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서 자, 후발적 불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갑니다.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뭐가 된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무효가 되어버리네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자, 또 원래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무자가 누구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미리 알고 있었어. 이게. 자,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자, 지게 됩니다. 이 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채무의 계약을 맺었다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에 비해 후발적 불능의 이 경우 계약은 자, 어떻게 되는데 유효하대요. 자, 원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 계약은 뭐가 되는 거야? 유효한 계약이란 말이야. 효과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채무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급부의 내용이 손해배상 지급으로 자, 변경이 돼버립니다. 왜?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손해배상 지급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되든 이게 원시 불능이든 후발적 불능이 되든 급부 불능 상황 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고 과실도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 이것을 그 아랫부분에서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과실 책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남문단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편 채권자는 누구야? 내가 지금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채권자인데 급부 불능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로 인해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거나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권리를 요청할 사람이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자,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 원래보다 이게 좀 줄어들고 아니면 아예 손해배상 채무 자체도 소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도 자,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 이런 경우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아예 그냥 소멸이 돼버렸고 이에 비해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부 불능의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 급부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더라면 법원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서부터 무효인 것과 유효인데 이것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남단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민사 법률 관계인데, 자, 여기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돼야 한대요. 자, 이러한 이념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과실책임주의란 아까 위에서 한번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비록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여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실책임주의. 자, 그렇다면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더라도 그것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면
위협된다. 자, 이런 경우는 결국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급부 불능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 채무자에게 급부 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자,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 이 과실 책임주의는 결국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또 그것을 보장하는 역할 내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는데 자, 이거에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게 없다면 그래서 이 자유로운 개인 활동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고 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자, 이 행동하는 한 타인에게 자, 손해를 입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의나 자, 요 부분, 요 문맥의 의미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음표 해놓고 또는을 집어넣어 버렸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의 과실이 없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의 과실의 경우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어떤 경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며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담보 책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 담보 책임의 경우는 자, 이것이 고의가 있거나 과실에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거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은 바로 이 유상계약, 즉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대한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유상계약이란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어떠한 걸 급부를 했어. 뭔가를 해줬단 말이야.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도 같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게 유상계약. 즉 예를 들어 주택분양계약에서 분양자를 채무자라고 본다면 자, 이 급부의 내용은 주택공급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공급자가 분양자가 결국 주택을 공급하는 자, 이 급부를 여기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때 채권자의 반대 급부의 내용은 결국 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줬어. 그럼 채권자로서의 급부를 다 했어. 자, 채무자로서. 그러면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져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니까 배금 지급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금을 지급하는 게 반대 급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분양자가 공급한 주택의 누수와 같은 품질상의 하자가 있거나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실제 80제곱미터만 공급되는 경우와 같이 자, 수량이나 아니면 면적이 어떤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분양자는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한 거는 내가 뭐였어요? 100제곱미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야 돼. 자, 그것을 다 해주기로 하고 지금 주택을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품질상의 하자. 물이 줄줄줄 새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원했던 면적만큼의 공급량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채무자인 분양자는 결국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원칙, 즉 급부와 반대급부. 자, 아까 주택을 공급해줬으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아까 내가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게 대등한 가치를 가져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야, 너가 나한테 집을 이렇게 지어주면 내가 1억을 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1억 원치의 가치가 있게 그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지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때 급부의 하자가 있거나 급부의 수량이 부족하게 된다면 이때 반대 급부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고요. 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태 발생에 대한 돈이나 그 다음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과실 내지 과실 책임주의나 이것에 의해서 뭔가 과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뭐가 없었어요? 지금 분명히 과실 내지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손해배상액은 급부의 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미달하는 가액만큼 그만큼의 그러니까 차이가 되겠죠. 차이. 자, 내가 1억을 제시했어. 1억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지금 그대로 갖다 만약에 내가 팔면 부동산을 이걸 매각을 하면 이게 1억어치의 값이 안 돼. 자,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어떻게 돼? 보장을 해줘야겠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때 채권자가 계약을 파기를 하고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하려면 이 급부의 품질하자나 수량 부족의 정도가 심각해서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이미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짜리 주택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제 분양된 주택 면적이 80제곱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 판매자는 대금의 20%를 환불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상은 20%죠? 왜 100제곱미터였는데 80제곱이니까 20%만큼이 부족하잖아. 자, 이게 원칙이고 이 100제곱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자는 분양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통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그 분양 주택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차액만큼만 그냥 해주고 끝내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원했던 그 집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사이즈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처음에 목적했던 것에 위배가 돼버리면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경우는 완전히 파기를 원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담보 책임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불이행 준비를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달하는 가치만큼만 이렇게 추궁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상을 받을 때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분양 사안에서 분양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주택의 결로가 발생을 했어요. 고의, 과실이 있어. 그래서 결로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물방울이 맺히거나 이러면 곰팡이 생겨버리고.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가 낮아진 가액은 이 담보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이건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결로로 인해서 이 보관했던 물품들이 망가진 경우는요. 자, 이때는 그 물건값에 해당하는 손해는 어떻게 하냐? 바로 채무 불이행 책임에 근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명목이 다르죠? 처음에는 지금 뭐 때문에 담보 책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자, 원래 지금 내가 원했던 그런 평형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바로 이 담보 책임의 근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뭐에 대해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게요.